기성 언론이 외면한 현장을 찾아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언론의 기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독종들. 오늘은 굉장히 희귀한 언론입니다. 중요 사건의 재판을 취재하는 독립언론 코트워치의 최윤정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윤정 네, 기자. 오늘 코트워치는 처음 나오죠? 네. 코트워치는 그럼 말 그대로 법정을 감시한다? 아니면 법정을 모니터한다?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그 원래 미국에 있는 영어 단어로는 네. 피고인을 법정에 혼자 외롭게 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좀 연대 활동하는 걸 코트워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네, 개념이군요. 거기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시한다. 조작 재판할까봐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저 의미를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아니군요. 피고인에 대한 보호, 네네. 연대 뭐 이런 뜻이다 하는 건데 법조 보도의 틀을 깬다. 여러분 검찰발 기사들, 법조 기자단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싫어하실 텐데 법조 보도의 틀을 깨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어떤 매체입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원 취재하는 매체이고요. 예. 저희가 그 법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서 비록 인원은 아직 2명밖에 없지만 좀 네. 그런 공백을 채워보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진, 한상진 기자의 명예훼손 재판도 취재를 합니까? 예, 이번 주에 지금 3번째. 아니 매번 들어오시는 네. 근데 이제 재판은 재판인데 사실은 나무개 폭로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열심히 들으면서 네. 추가로 좀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에 한 2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기사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 그게 모아서 한 번에 쓰겠지 한 번에. 아니, 모아서 한 이게 번에. 아니라 범죄를 확신하니까 안 쓴 거 아닐까요? 저런 범죄자들 범죄자가 확실하다. 아니 피고인과 연대를 한다면서 왜 이게 우리하고는 연대가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외로운 피고인만 연대해주고 우리 같이 이제 중범죄자들은 연대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니네는 3명이니까 외롭진 않을 거야. 뭐 그런 거 아닌가? 네, 지금 커트워치가 2026년 선거범죄 리포트라는 기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보도입니까? 네,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예. 정치인들한테는 좀 되게 무서운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냥 네. 당선이 무효되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출마도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법원이 되게 무시무시한 권한을 예.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판결 같은 게 좀 일관성 있게 되고 있나 특히 형량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사실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2024년 봄에 김용진 기자께서 시민의원 받아서 운영하는 독립 언론이면은 시민들한테 좀 효용성을 줄 수 있는 기사를 너네가 빨리빨리 그럼 멋있는 말을 네, 써야 된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술에 많이 취하신 게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네. 지금 그러니까 선거범죄 리포트라는 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범죄 이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우선은 2020년 총선부터 해서 네. 그냥 공직선거법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판례들을 싸그리 모았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좀 출마하는 네. 분들이랑 겹쳐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걸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어서 판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재판 결과를 분석한 건가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286건이다. 네, 일단 저희가 모은 것은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때면 허위사실 공표가 가장 서로 허위라고 난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기획 보도의 첫 번째 기사가 허위사실 공표가 발언이다. 네. 허위사실을 많이 걸리는 게 발언이다, 말이다, 입이다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니 오히려 많이 걸리는 거는 재산이나 경력 같은 네. 게 더 많이 걸리는데요. 네. 사실 그런 거는 되게 명확합니다. 재산이 뭐 실제로는 얼만데 이걸 이렇게 썼으니까 틀린 거다. 근데 말 같은 거는 되게 줄줄줄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뭔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야? 이거를 법원이 먼저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을 적시를 한 거야? 아니면 그냥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좀 난해합니다. 법원이 판단을 하는 방식도. 아니 근데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네네. 대선 직전에 허위사실 공표 아닌가요? 허위사실 공표 맞아요. 예. 그게 갑자기 3심에 갔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그걸 그것 때문에 바로 날라갈 파기환송을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때 아마 며칠이었죠?
한 2주? 대선 뭐 한 3주? 3주? 한 3주 만에 한 3주. 대법원이 그렇게 신속하게 파기환송 결정을 이제 했는데 당시에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들이었잖아요. 뭐 네. 백현동 뭐 사건 관련해서 식품연구원 부지에 관련해서 한 말이 있었고 뭐 김문기 처장인가 뭐 해서 호주에서 뭐 골프를 쳤네 안 쳤네 요 네,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들이었는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발언 이 뜻은 말이 핵심이다 그 말인가요? 예. 네, 말로 한. 네. 네.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자기만 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난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약간 증오해 뭐 이런 걸 할지 그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밖에서 어떻게 하냐 이 논란은 계속 있지 않았나요? 공직선거법에서. 근데 어쨌든 네. 뭐 법리적으로는 의견과 사실을 이제 잘 구분해내는 게 그 요체겠죠.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네. 아 근데 저도 요즘에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사건, 이 사실 이 사건만 해도 사실 너무나 스토리가 긴데 그 사건 재판에 저도 들어가서 지금 기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저도 한 4개 썼는데 그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그 발언 진짜 문장 하나를 이제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문장 하나를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내심의 생각으로 이걸 말한 것인지 이게 말하는 맥락이 뭔지 앞뒤를 뭐 분석하고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진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걸 찾는데 저도 그래서 기사 하나를 쓸 때마다 제가 기사를 금방금방 쓰는 편인데 이 기사는 엄청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하나 쓸 때마다 손도 많이 가고 근데 신경도 많이 이제 쓰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보면은 골프 발언이 있었는데 이 골프 발언에서 파기환송 판결 했을 때 그 사진을 조작한 건 맞잖아요.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쫙 이렇게 오려가지고 네. 이거를 가지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했는데 뭐 골프를 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근데 2심에서 그렇게 2심에서 그걸 그 무죄라고 봤잖아요. 네, 네. 무죄라고 받고 그 조작이란 거는 사진을 조작한 걸 얘기한 거야. 내가 골프를 친 걸 조작했다고 하지 않았어. 2심에서 그렇게 본 게 이제 파기환송 때 바뀌었다는 그런 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정치인에게 이 정도까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윤석열처럼 명백하게 우리 와이프나 뭐 우리 장모님은 남한테 10원 한 푼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대택 씨나 많은 막 감옥을 같이 동업자들을 감옥에 보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이 걸리지 않습니다. 않는 발언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그때 파기환송 때 대법원이 이제 다수 의견도 있고 소수 의견도 있었죠. 그게 네. 어떤 차이가 있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 이재명 네. 사건 때. 그 소수 의견이 방금 MC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거를 다수 의견은 그냥 검찰 공소 사실대로만 해석이 된다라고 딱 닫아버려서 이제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건은 원래 거기가 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가 예전에 아마 발언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발언했던 게 이제 그 국토부에서 압박을 해서 이거를 빨리 팔지 않으면 압박을 계속해서 직무유기 이런 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때 낸 아이디어가 이런 아이디어다. 종을 바꿔서 뭐 이렇게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국토부는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너 협박했다고 거짓말했어. 이러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맞아. 걸었잖아요. 이게 2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이것도 유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조희대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이거를 사실을 말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2심은 의견을 표명을 한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넘어와서 소수 의견은 이게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다수 의견이 그냥 사실을 적시한 걸로 이제 법리를 만들어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죄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요. 실제 사건에 보면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공문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냅니다. 압박성으로 협박성으로 보일 수 있게.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 대통령 그때 당시 박근혜 때니까 박근혜 때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니네 왜 안 해라고 막 계속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압박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인데 사실을 왜곡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기환송이 된 거죠. 네. 예, 이거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 이거.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좀 더 쉬운 벌금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그 오늘 좀 나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기사 쓸 때 어렵겠는데요. 네. 그죠? 기사 쓸 때 어렵겠어요. 네. 법이기도 하고 막 대법원 판례에 뭐에 아주 난리여서. 근데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과 어긋나는 판례들은 없어요, 혹시? 지금 이런 사실과 의견 구분하고 이런 것도
저 같은 좀 비법조 일반인 입장에서 네. 보면은 아 이게 일반인 상식으로 이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구분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고 거기 네. 들어가시잖아요. 네. 윤석열의 혐의는 뭡니까? 저 안 하고 내가 아니, 궁금해서 지금 윤석열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유죄가 나오면 당선 무효되고 아니 지금 제가 그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공들여서 취재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공선법 재판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사소해 보이는 사건인데요. 이게 사소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윤석열이 유죄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돈 497억 원을 토해내야 397억. 397억. 네. 그러니까 400억 정도 되는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아마 국민의힘은 당을 해체해야 될 일단 거예요. 당사 건물 팔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당사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내든지 내야 돼요. 아니면 안 내고 싶으면 당을 해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당 해산하고 새로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올해 가을 겨울 대한민국 정치권은 요동을 치게 돼 있다. 정계 개편이 그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제가 이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대 대선 직전에 이 사람이 불교 관련된 행사장에서 건진법사 전성배를 모른다.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걸로 기소가 돼 있고요. 하나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2013년에 처음 김건희를 통해서 전성배를 소개받은 뒤 검찰총장을 할 때까지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던 그 시기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만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예, 만난 적도 모른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제 관련된 기자들 질문 딱 3개밖에 없는데 맨 마지막 질문이 그럼 부인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난 적은 있으신가요? 했더니 아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소가 됐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뉴스타파 기사고 이제 제가 쓴 기사인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돼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이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됐어요. 자기 핵심 측근. 네, 그렇죠. 검사의 그렇죠. 이제 형 친형. 윤석열의 가장 친한 검사, 가장 좋아하는 후배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해줬냐 마냐 뭐 이거였는데 그 당시 인사청문회 때 주구장창 자기는 소개해준 적 없다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는 2012년에 그 사건이 진행되던 그때 제가 윤석열 씨하고 전화로 인터뷰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깠어요. 그게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예, 그날 밤에. 도중에 그 보도를 해가지고. 그렇죠. 오밤중에 제가. 뉴스타파가 난리 나잖아요. 네, 그랬죠. 후원자 5, 6천 명 그냥 빠지고 네. 전화통 불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윤석열 영웅이었으니까 3,000명 빠졌어요. 3천 명이요. 예. 근데 유일하게 그때 그 보도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19년에 법정에서 그 김진태가 틀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도를? 이게 지금 저 얘기하면서 긴데 이번 주 재판이 열렸거든요. 윤석열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 이름을 직접 얘기를 했어. 그때는 주간동화 있었고 지금은 뉴스타파에 있는 한상진 기자가 나하고 나눈 그 음성 파일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한테 넘겨줘서 김진태가 그거를 인사청문회 때 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도를 든 거죠. 그게 아니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기사를 영상 리포트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 그 시간이 밤 11시 한 40분 됐고 공교롭게도 인사청문위원 중에 김진태 의원이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해서 마침 저희가 이걸 딱 업로드한 시간이 10분 휴정 시간이었던 거예요. 휴정 시간에 제가 올렸어. 저는 근데 몰랐죠. 휴정 시간인지 아닌지 올렸는데 휴정 시간에 그걸 본 거야. 나중에 김진태가 그런 말을 했대요. 어디 인터뷰에서 자기가 휴정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보좌진이 의원님 이런 기준 올라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틀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틀었는데 지금도 윤석열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김진태한테 개인적으로 넘겨준 걸로. 윤석열의 본인 예. 육성 파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소개해줬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논란이 시작됐는데 20대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이게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이게 어디서 물어봤냐면 관훈 클럽에서 항상 대선 때가 되면 대선 주자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기라상 같은 기자들 쫙 모아놓고 질문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서 이제 후보한테 물어보는데 그날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그게 윤석열한테 했었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니까 윤석열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해 준 건 자기 친동생 윤대진이다. 그리고 내가 소개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난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얘기해요. 아니 근데 불과
2년 전에 저 국회에서 본인의 육성 파일이 울려 퍼졌고 자기도 들었잖아요. 울려 퍼졌을 때 윤석열 씨는 그 음성 파일이 딱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입장을 딱 태세 전환을 하냐면 내가 소개해줬다라는 그 변호사가 결과적으로는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해준 게 아닌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 그러니까 그냥 소개와 선임이 되는 소개는 다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는데 심각하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선임이 됐어요. 선임이 됐다. 또 그러니까, 거짓말이네. 예, 또 거짓말이니까 인사청문회 때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선임 안 됐나 이제 이러고 얼렁뚱땅 넘어간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네.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밝힐 방도가 없잖아요. 당장.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거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인가 자기가 소개해줬다는 이남석이라는 변호사가 그 윤석열 공선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증인 나와서 이제 물어봤어. 그 선임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용산세무서에서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선임기 내고 자기가 서류 받고 뭐 이거 다 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자기도 처벌받아. 그렇죠. 심지어는 이남수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그거 한 다음에 변호사비라고 하면서 윤우진 씨가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계좌로 보내줘 돈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뭐 변호사 선임계 냈고 변호사비 받았으면 변호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00 줬다고요? 예, 2, 300을 받았대. 그때 당시 조우영은 1억 5천을 줬는데. 그러니까. 싸게 했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이제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두 사건 네. 또 이제 뭐 선거 기간에 거짓말한 그걸로 이제 됐는데 그렇죠. 우리 최윤정 기자는 이 사건은 유죄가 날 것 같아요, 무죄가 날 것 같아요. 한번 전망을 한번 해주세요. 이제 260 뭐 8개 이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하셨잖아. 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기사를 보시면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한 사례들이 쫙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무죄가 난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합니다.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한 거는? 네. 근데 이제 형량이 좀 관대한 편이긴 해요. 벌금 네. 70, 80 이렇게 네, 나오는 건 아니겠죠. 1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많지는 않고. 근데 저는 그때 특검이 좀 아쉬웠던 게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보도했던 게 윤석열의 그 강남 가로수길 불법 선거 사무소를 집중 보도했고 뭐 거기 신용한 지금 충북도지사 후보입니다만 신용한 후보가 이제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 있으면서 거기 직접 가서 보고도 뭐 하고 막 그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철우 교수 연대 교수 인터뷰도 저희가 다 냈고 수사를 했고 보니까 서희건설 양재동의 서희건설의 11층인가에도 맞아요. 불법 선거사무소 그것도 있었고 건진 법사가 캠프에서 세계일보 보도 때문에 쫓겨나서 다시 그 양재동 서희건설로 와서 네트워크 본부 일을 계속했다. 보도도 다 나오고 수사도 했는데 그거를 혐의해서 뺐더라고요. 그건 물증이 있잖아요. 현장이 있잖아요. 그거 종합특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소는 불법이니까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빼박이다.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많죠. 부인 관련해서 도이치 네, 부인 관련해서 받다 뭐 많고 이거. 자기 그 장모님 관련돼서도 많고. 근데 이제 진짜 손해만 받지 뭔지 이거는 자기가 좀 착각했을 수도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 이거 윤석열 본인 녹음 파일이 있는 거를 네. 야 큰일 하셨네요. 아니 이게 한 건 하셨습니다. 한 건 했나요? 아니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그 이번 주 이제 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 재판 그만 끝났어. 원래 원래 그 기사 쓰셨어요? 좀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내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그 이야기는 기사 쓰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좀 하는 걸로 그게 하고. 아니라 아까, 알았어. 그게 아니라 아까 본인이 준비한 걸 못했는데 알았어. 한상진이 말 너무 많이 아니 하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기사를 썼지만 나는 안 했어. 기사도 안 써놓고 지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어차피 내라는 지금 무기징역 이상으로 뭐 나올 텐데 이것저것 다 있는데 제가 볼 때 진짜 현실적으로 타격이 큰 거는 이거예요. 공직선거법 이거는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으니까. 이게 커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물증을 한상진 기자 녹음 파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 보도가 그러면 제가 이건 기사 쓴 거니까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저 재판 시작되자마자 아니 기사 쓴 건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세요. 기사를 쓰자마자 법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개했었던 음성 파일 원본 파일을 그 문서로 그 송부총탁 신청을 하니까 좀 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냈어요. 제가. 우리 재판부에서 재판부에 바로- 아니면 특검에서? 재판부예요. 재판부에서. 2011년에 법원에. 녹음하신 거? 2012년. 12년에. 그때 폴더폰 뭐 이런 거. 그때 폴더폰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2015년까지 제가 투지폰을 쓰던 사람이라 그때는 녹음기를 가지고 다닐 때니까. 녹음기를 그럼 따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야 이거 원본 인정 안 되는 아니,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우리 네. 저또 그 전화기 전화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 전화기 한번 갖고 계세요? 예? 그 전화기 갖고 계세요? 녹음기랑? 아유 그 전화기는 안 갖고 그 녹음기는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집에 버리진 않았으니까. 제가 볼 때 그 녹음기는 역사적인 녹음기가 되겠네요. 다음 400억짜리 주에 녹음기. 아니 이제 그 유죄가 나면 네. 이제 네. 하여튼 우리 최 기자 불러놓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니, 이쪽으로는 한 번 가면 삼천포로 쭉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가 이제 말이 있고 이제 이게 사실이냐 의견이냐 의견이면은 이제 무죄가 되고 네. 사실을 뭐 거짓말을 했다 왜곡했다 이러면 유죄가 되고 네. 그죠? 네. 그게 많은데 그 외에 선거범죄 유형들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분석을 지금 다 하신 거잖아요 실제 네. 사례들을. 예. 아, 이게 단어부터가 좀 어려워서 네.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요. 일단 매수 이해 유도랑 네. 기부 행위 요 두 가지는 금품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는 선거 투표 이런 거랑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매수고요. 이제 현직 정치인이거나 후보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막 주면 밥값 내거나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기부행위고요. 허위사실 공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규제 중심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막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겼을 때 좀 형량이 낮은 유형으로 선거운동 방법 위반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한동훈 후보 네.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저희가 방법 위반도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그 확성기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자세하게는 좀 봐야겠지만 보통은 유죄가 나오고 벌금이 좀 낮은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네네. 미만으로 네. 벌금 뭐 20, 50 뭐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그 확실한 빼박이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마이크. 근데 한동훈 후보는 사실 한상진 기자가 애초에 날릴 뻔했습니다. 날릴 뻔했는데 그때 그거를 조치를 안 해가지고 그 정호택 돈봉투 수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맞아요. 정호택 예. 국회부의장 정호택 전 의원이 작년 총선에 못 나온 이유가 있어요. 못 나온 이유가 지역 업자한테 돈봉투 받은 CCTV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충북인 뉴스랑 뉴스타파 같이 협업 보도를 예. 했는데 그 사건에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나요? 그렇죠. 예, 비대위원장이 네. 충북에 가가지고 네. 청주죠. 청주에 가서 청주시장인가 가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죠. 맞아요,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거짓말 했는지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거 뭐 정정 보도하러 다 나온 거다. 맞아 뭐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했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충북인 뉴스랑 저 뉴스타파 다 거짓말 뭐 한 거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보도를 하란 결정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 그런 내용. 예. 근데 그거를 그때 아마 충북인 뉴스가 고발을 한 해 만에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 고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사 두 곳이 공동 취재해서 한 보도, 더군다나 CCTV까지 있는 보도인데 이거를 이 언론사들이 오보를 가짜 뉴스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저는 네. 제가 알고 있는 DB에는 없는 예. 사례라서 잘 몰라요. 사건화가 안 됐. 아니 이거는 이제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네.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 보도를 오보라고 했으니까 네. 저희한테는 명예훼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그거를 고발을 안 하면서 안타깝게 됐죠. 뭐 근데 부산에서 나올 줄 저희가 어떻게 알았나요 그때? 예. 그러니까 선거 운동 기간 이거는 뭡니까? 운동 기간이나 방법을 위반했다. 아, 그것도.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 전에 네. 사전 선거 운동은 안 된다. 네.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 이런 게 선거 운동이냐 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아 이제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전 선거 운동이 됩니다. 아까 마이크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도 마이크를 드는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고 네, 네. 마이크를 들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네. 내용도 따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하면 처벌이 되고 네, 뭐 맞습니다. 다른 뭐 시사 뭐 평론을 했다 의견을 뭐 얘기했다. 정치적인 뭐 이런 데 대한 뭐 의견이나 평론을 한 거는 또 괜찮다 그런. 네. 아,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그게 되게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예. 일단 한국이 좀 금권 선거가 워낙에 예전에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예. 촘촘하게 규제들을 많이 해놨는데 예. 이제 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좀 오히려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헌재가 많이 위헌 취지로 판단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누덕 법이 되어오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누더기다. 네. 지금 공직선거법이. 그 자료 18번 보니까 지난 6년간 당선 무효가 된 선거범죄 유형이 있는데 아까 금권 선거가 많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매수 및 이해 유도. 그러니까 돈으로 네. 뭐 예를 들면 경선 후보자 이 사람을 막 매수했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네네. 드러나는데 자폭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그 매수당하는 사람이 막 자폭하고 그래요. 나중에 이 선거판은 진짜 알 수가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부행위 뭐 밥 사고 술 사고 보니까 이거 지금 강기훈이라고 그 이명수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강기훈 창원시장 후보가 남동발전 사장할 때 법인카드로 지역 주민들 뭐 행사 초청하고 견학시켜주고 죽방멸치 그거 비싸거든요. 근데 죽방멸치 선물해주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가 없다고 경남도당이 그렇게 판정을 냈어요. 이거 같은 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심지어 법인카드로. 그게 네, 회사 저도 법인카드로. 아, 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었다고 그렇게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그 창원시장 강기훈 후보 전 의원이잖아요. 그분을 이제 후보직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희 김주영 기자가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네. 기부행위가 모든 어떤 밥을 사는 거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든지 네. 의례적인 행위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은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법원에서 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죽방멸치가 위험해요. 죽방멸치는 비싸거든요. 일반 멸치보다 훨씬 멸치 비싸죠. 죽방멸치가 고가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뭐 발전소 견학 갔는데 죽방멸치 주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의 선거범죄 유죄 판결을 분석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벌금이 보니까 100만 원 잘 안 나오고 막 30에서 막 9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왔군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벌금 80이랑 9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자료 한번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정말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직을 유지하느냐, 당선이 무효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100만 원 이하가 많군요. 네, 저게 선거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들에서는 저렇게 애매한 벌금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선거 범죄는 100만 원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범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게 공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란 기준은 왜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뭐 법 맞는 사람이 그냥 굉장히 엄격하게 본 거잖아요. 100만 원이란 거는. 아니요, 그 엄격한 것도 아니죠. 아니 이제 그 어쨌든 90만 원씩 이렇게 선고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엄격한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거의 그렇다면 어떤 그러니까 숫자 100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에 미달하는 형은 직은 유지해도 된다. 어느 선을 넘어가는 형은 안 된다. 뭐 이런 거니까 뭐 금액 100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여기 보면 이 진짜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 뭐 80만 원, 90만 원 나오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는 관대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거 범죄는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어쨌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행정 정치 모든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다른 것보다 좀 더 엄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보는 순간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쭉 드네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요. 예전에 이제 판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국민의힘 그분 누구더라? 대구에서 이제 제가 아주 친한 분이 선생인데 그분이 이제 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거예요. 맡았는데 그 피고인의 변호인을 고등학교 절친 선배를 찾아가지고 선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수도권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특히 지역에는 향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네. 계속 그 지역에서만 있는 판사들 있잖아요. 그럼 이 판사와 제일 친한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선임을 해서 일종의 로비, 그러니까 형량 로비를 비슷하게, 그러니까 선고 로비, 형량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8, 90개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공정한 판결을 해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들었고 심지어 그 변호를 했던 변호인이 있잖아요. 제가 셋이 같이 술을 먹었어요. 근데 이 판사가 이 선배의 그 변호사의 청탁을 거절했죠. 그래서 당선 무효용을 내렸어요. 당선 무효용을 내려가지고 2심에서 이 변호사가 잘립니다. 너 때문에 잘렸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코트워치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기자는 지금 2명 네. 있고 법원의 재판을 다 가시고 지금 운영은 그렇다면 광고와 협찬은 안 하죠. 네, 후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원만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고정 댓글에 코트워치를 정기 후원할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코트워치 이 취지에 재판을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워치하면서 네이버에서 코트워치 치면 나오죠. 네. 그리고 지금 실시간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보면 코트워치를 여러분께서 정기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정기 후원이 맞죠. 네. 일시후원도 뭐 큰 돈을 주시면 뭐 감사하겠지만 정기 후원을 해야 나중에 왜냐하면 수입이 예측이 되잖아요. 네. 취재비를 얼마 쓰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살림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후원자 몇 명입니까? 저희 88분 계십니다. 88명. 네. 두 명이 지금 일하는데 88명이면은 야 걱정스럽네요. 한 달에 88명이면은 많아봐야 100에서 한 150만 원 한 달이 될 텐데. 그 88명 중에 한 사람이 전데 저는 사실은 이 코트워치라는 매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다 봐왔던 사람이고 또 한때는 제가 코트워치의 에디터였어요. 예.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 코트워치를 창업한 기자 두 분이 재판을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매체를 만든다고 그럴 때 이게 될까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펠로우 시절에 저희 뉴스타파에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이해람 중사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해람 중사 사건을 저희가 이제 법정 기록을 하면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사건 하나를 따라가는데도 정말 그 사건을 취재하는 김주영 기자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걱정도 고민도 많았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서 이제 두 기자들이 이제 일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기사가 일간지처럼 이렇게 막 금방 쏟아지고 이런 매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잘 정리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기사들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올 때마다 굉장히 뭐 그 조금은 제가 이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하여튼 보람을 좀 느낍니다. 하여튼 저 매체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그 빨간 아재라고 아세요? 네. 네, 빨간 아재라고 혼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의 노하우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분은 그 채널이 80만이에요. 빨간 아재 그분하고 좀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빨간 좀. 아재님한테 노하우 좀- 많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볼 네. 때는 좀 한번 배워봐요. 좀. 혼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분 또 구독자도 많고 많이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를 많이 받고 연대와 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빨간 아재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지금 생방송 중인데 이거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재판 전문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재판 다음 참관 전문 유튜버. 네. 중요한 아니 우리 재판 받으러 갈 때마다 법원 1층 찻집에서 가끔 만나서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반갑게 그분이에요. 빨간 아재? 네. 뭐 빨간 빨갛게 옷, 아니 생기지 빨갛진 않아. 그냥 잘생겼어요. 잘생긴 분 있잖아요. 나 우리한테 빨간 와서. 옷 입은 사람 아니야 빨간 아니야. 아니 뭐 국민의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궁금할 수 있죠. 빨간 아재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법원에 3번 가면 2번은 만나서 인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니 국민 이제 대표- 우리가 그저께 어제 갔는데 못 봤다. 그때 못 봤어요. 그 전에 봤지. 여전히 봤어요? 항상 만날 때마다 아우 또 만났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인사는 다 해놓고 몰랐구나 그분이 누군지. 예. 다음에 제가 인사할 때 구독자가 말씀드릴게요. 78만인가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요? 그분이 뭐 저기 조국 관련된 78만. 사건, 배워야 되겠네 그러면. 뭐 대장동 관련된 우리 사건 이런 코트워치는 거를 저- 근데 이제 몇 빨간 명이야? 아재님의 유튜브를 왜 인기가 있냐면 많이 보냐면 기성 언론이 쓰지 않는 이야기를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수첩에 다 적어요. 그분 노트북도 안 갖고 다녀. 네. 수첩에 이걸 다 적어가지고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그것도 항상 자기 차에서 하잖아요. 자기 차에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휴대전화 가지고 차에서 하는데 그 소식을 제일 빨리 전하는 거죠. 그렇지. 네, 제일 빨리 전하니까 궁금하거든. 뭐 이재명 재판 뭐 있었는데, 뭐 대장동 재판 뭐 있었는데 대신에 또 기성 언론이 하지 않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요약 정리한 능력이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가끔 그래 저도 뭐 말 길어져 죄송한데 어떤 사건을 빨리 좀 내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제가 그 채널 들어가서 봐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긴 알죠. 네, 그 네.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조언을. 네. 만나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배 기자들이 참고하라고. 법원에 가면 한 번씩 마주치겠네 그러면? 네, 근데 아직은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못 뺐. 올해 그 대장동 항소심 그 공판 가나요? 대장동 거기 안 가나요? 아니요,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안 안 가요.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요 사건. 그러니까 가만있어 큰 우리가 사건- 계속 이 얘기하면 지금 빨간 아재 그 채널 지금 구독자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 코트워치를 살려야 되는데. 늘어나. 여러분 그 코트워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있습니다. 몇 명? 지금 있어. 몇 명이에요? 한 200 몇 분인데. 네. 아니 근데 유튜브 해요?
가끔 이제 아, 앞에서 그래요? 뭐 찍어오면은 올리고 합니다. 아, 근데 후원 회원이 나한테는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나는 아실 줄 알아. 아니, 뭐- 나도 사실 후원 회원인데 네. 나도 저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뭘 문자 같은 걸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보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안 사항. 아 보안이에요? 예, 코트워치 유튜브 채널도 들어가면 안 되는 있거든요. 지금 양쪽 채널 합쳐갖고 한 1,5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지금 여러분께서 코트워치 잠깐 눌러서 검색해서 구독도 해주시고 정말로 그 라이브는 빨간 아재님 그걸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빨간화제도 이제 우리가 그 벤치마킹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코트워치 창업할 때 예. 그 마셜 프로젝트라는 매체를 네, 좀 네. 벤치마킹 하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자꾸 마셜 프로젝트. 마셜 프로젝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한번 네. 뭐죠? 마셜 프로젝트가? 보안관 프로젝트 이런 건가요? 아니, 미국에서 예. 사법정의 예. 주제로 해서 예. 취재하고 보도 탐사 보도 매체입니다. 아 마셜 프로젝트 네. 몇 년 전에 퓰리처상도 받았어요. 퓰리처상을 그 이제 근데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큰 현실적이지 않은 아니 빨간화제도 현실적이지 않아. 거의 현실적이죠 빨간 아재. 아니 70만인데 어떻게 현실 그 자체죠. 아니 배우라 이거죠.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근데- 이제 두 분 얘기하는 사이에 좀 구독자 한 20여 명 정도 늘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 번거로우시겠지만 나 구독 저기 포트워치 구독도 해주시고 제일 좋은 것은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 계획은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어떤 거죠? 네, 일단은 그 허위사실 공표도 아직 재산 경력 학력 부분은 안 나가서 나가야 되고요. 이제 유형별로도 나가고 지금 맛보기로 약간 보여드린 그 데이터 기사도 네. 마지막에 좀 나갈 것 같고요.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선거법이 되게 복잡한데요. 이게 후보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 더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당선 운동을 하고 싶다. 낙선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다 법 위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도 마무리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Q&A 같은 거 만들면 어때요? Q&A 요? 왜냐면 후보자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 궁금한 것들 Q&A 선관위에서 이제 뭐 나오긴 하지만 네네. Q&A 같은 거 그거 괜찮지 않나요? 맞다. 이제 판례하고 링크를 판례하고 해가지고 하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금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그걸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한번 아니, 올려주시고. 이거 보니까 과메기 같은 거를 유권자한테 주고 당선 취소된 그 무효된 사람이 있는데 과메기 아 그분은 샤인 머스켓 무효는 안 됐어요. 무효는 안 되고 네, 처벌을 받은 건가요? 그러면? 네네. 아 과메기 이거 뭐 지방에서는 뭐 별걸 다 주네요. 포항 의회. 네. 네. 아니 근데 예전에 포항인데 포항 사람들 다 과메기 많이 먹는데 과메기를 줬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처음에는 동료 의원 두 사람한테 한 박스씩 줬다고 해서 저도 이것까지 기소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했는데 그 윤리위원회에 뭐가 걸려 있는 동료 의원한테 네. 과메기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좀 의도가 의심이 돼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어떤 동네에서 어떤 후보자한테 동네 사람들이 밥 집단적으로 얻어먹었다가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맞아요. 얻어먹은 게 떼거지로. 기소가 돼가지고 네, 맞아요. 때로 기소돼가서 막 몇 배나 되는 돈 그 막 물어내야 되고 이제 벌금 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밥 같은 것도 아무렇게나 막 얻어먹으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정리를 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그리고 좀- 김혜경 여사 그 88,000원 경기도 법인카드 그게 아마 선거운동 그때 그거 같은데 그거였나? 그게 아마 기소가 됐잖아요. 네, 기소가 기소가 되고 아마 1심에서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그게 맞아요. 선거 때? 후보자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여기 보니까 70만 원 요트를 70만 원 상당의 요트 대여비를 대신 결제 대납을 해줬는데도 이거는 극히 경미한 경우야라고 네. 봐줘요. 봐줄 수 있어요. 그게 감경이 됐습니다. 88,000원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압수수색을 몇십 번 하고 그랬는데 이게 4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와인 2병부터 이런 경우가 있군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도 극히 경미한 경우고 네네. 70만 원짜리도 극히 경미한 경우라서 봐준다. 네. 당선 무효가 안 된 건가요? 네. 금액에 이게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고무줄이라서 판사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변호사 누구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335명. 네, 어이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늘 뭐 내친 김에 코트워치 구독자 1,000명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방송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가서 구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부러 방송 더 오래 하라고 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1,000명은 또 채워야. 아, 그래? 예. 아까 안 한 거 다시 시작할까? 그래. 네, 지금부터 그러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64명 됐어요. 500명 하죠. 1000명은 넘고 오늘 500명 500명 넘기는 걸로. 500명 목표로. 예. 저도 아니 우리도 해야 돼요. 저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전 했어요. 저도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종료하지 않고도요. 그러면 코트워치 코트워치 그 컨텐츠는 정기적으로 올려요? 아니면 뭐 어떻게 유튜브 채널에 예. 유튜브는 사실 간헐적으로 영상이 있을 때만 올리기는 하고요. 네. 그 글을 저희가 글이 좀 더 친숙한 조직이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거든요. 뉴스레터를?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시는 게 사실 매주 얘네가 뭘 하고 있구나를 보실 때는 제일 좋기는 합니다. 네. 뉴스레터는 회원들한테만 보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네. 나는 왜 안 오지? 나는 그 매번 보내드리고 있는데 안 열어보시더라고요. 저 아마 아마 스팸 이런 스팸 처리가 아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아, 네, 지금 거의 400명 육박했습니다. 예. 네. 아, 진짜? 코트워치 검색하셔서 오늘 500명 넘겨 보시죠. 그래도 정기 후원도 오. 좋고 이렇게 구독을 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예, 검색 지금 유튜브 창을 여시고 검색에 코트워치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00명 돌파. 예, 참 우리가 이렇게 없는 형편에 또 이렇게 더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매불쇼 나가가지고 많이 구걸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줄 땐 참 뿌듯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 독립 언론들 그 연대와 협업이겠죠. 예. 아, 기분 좋네요. 407명. 107명. 알겠습니다. 여러분 500명 넘어야 방송 끝납니다. 뭐 아까 얘기하니까 바로 한 200분 나가시더라고요. 코트워치를 구독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898명이 계신데 네. 제 방송 채널은 지금 또 1000분 넘게 계시고 또 해주시겠죠, 뭐. 그래도 방송 중에 한 번 해보시죠. 지금 양쪽 채널 합쳐서 2,00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100분만 더 유튜브 코트워치 유튜브 채널 지금 418분이에요. 아, 야, 아니 될 것 같은데? 돼 이거. 되는 거예요 오늘? 예, 421명.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진짜 인색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게 많고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 예. 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범죄 사례를 코트워치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대다수 언론들은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만 이제 보도를 반짝하고 그 이면의 내용이나 최종 그 선고가 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거나 뭐 이렇게 보도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법원을 계속해서 출입하면서 재판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하는 코트워치와 같은 독립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 저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코트워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기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일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코트워치는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만의 후원만으로 운영됩니다. 검색 포털에 네이버 등 코트워치 이렇게 독립 언론 이런 걸 검색하시거나 오늘 이 방송의 더보기 혹은 실시간 댓글 고정 댓글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법원 취재를 하시는데 그 서울 지역 법원만 하세요? 아니면 뭐 전국의 다른 법원도 다닙니까? 저희가 청주, 수원 요새 많이 다녔습니다. 아리셀. 네네. 그렇죠. 네. 아리셀이 지금 수원. 네, 수원이었고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판이 청주에서 네. 되게 많이 열리고 있어서요. 그거는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끝날 우리가 다 기미가 잊어버렸어. 안 보입니다. 하나만 끝났고요. 그거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관계가 있나요, 그게? 이제 유가족분들은 불기소 처분 좀 불복해서 이제 계속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됐습니다. 재정 신청이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안 하고. 거의 다 됐어. 네. 네. 자, 50명 남았습니다. 네, 50명. 자, 50명 남았습니다. 50명 남아야 끝납니다. 선착순 50분. 저희들 독합니다. 네. 그렇다고 그냥 화나서 나가시지 마시고요. 50분만 더 해주십시오. 말 나온 김에 오늘 코트워치 500명 한번 구독자 넘겨보시죠. 예. 네. 야, 저희가 지금 독한 기자들 이거 한 7번째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네. 네. 이거 괜찮네요, 이거. 괜찮네. 근데 이거 2번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나가버려요. 그런가요? 여기 구독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 그래? 오늘 한 번 하고 한 번만? 당분간 하면 안 됩니다. 아, 오케이. 잊어버릴 때쯤 한 번씩 해야 돼요. 잊어버릴 때. 잊어버릴 때쯤. 네, 한 50분, 40분만 더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유튜브 창에 검색 코트워치. 근데 이 구독자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또 거기 부응하기 위해서 이 그렇죠. 콘텐츠를 또 좀 올려야 될 텐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죠. 네. 지금 걱정되시죠? 근데 젊은이들인데 왜 이렇게 글 기사를 좋아해요? 성향이 그런 거 같아요. 성향이? 네. 아니 우리 제가 빨간 아재님은 요거를 좋아하시고 글은 잘 안 쓰시던데. 아니, 제가 예전에 저희 코트워치 에디터를 할 때부터도 예. 글 그만 쓰라 그랬어요. 내가 맨날 글 그만 쓰고 말을 하라고.
말로 하라고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글을 쓰느라고 막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해. 그러니까 저 두 기자가 너무 고생을 해요. 막 꼼꼼하게 단어 하나도 막 엄청나게 심사숙고해서 쓰는 친구들인데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시간 좀 줄여서 그냥 좀 즐겁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본인들이 취재하고 본인들이 듣고 본 거 이런 것들 그냥 뭐 좀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글도 잘 쓰고 영상도 올리고 하면 더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글만 쓰니까. 네, 그 지금 한 20분만 더 해주시면 500명 되니까요. 예. 딱 20분 남았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480명. 저녁도 못 먹고. 근데 예, 최윤정 기자는 기다리겠습니다. 원래 영상 이런 쪽에 대학 때 전공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저도 그게 편집을 주로 하고 이제 앞에 나서서 뭘 했던 거는 아니어서. 편집을. 네. 아니, 최윤영 기자가 만화도 굉장히 독특한 만화를 그려요. 만화? 예, 그래서 코트워치 기사인가에 그 만화를 삽입을 해서 넣은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거를 만화라 그런 게 아니고 사파. 사파. 아, 사파? 예. 사파나 만화나 삽입된 만화가 다른 사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삽입된 기사에 만화가 삽입된 사파고. 아이, 좀 이 장르가 다른 거지. 장르가. 아니 그 쌍팔년에 쓰던 신문 용어 아니에요, 사파? 예. 하여튼 뭐 이 방송 오늘- 좋긴 하네요. 뭐 대본도 없고 그런데 그냥 시간 쭉쭉 잘 때면서 한 20명만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20명 아니에요 지금. 예. 8분 남았어요. 8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 야,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원래 몇 명이었다고요? 200. 200 몇 분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아니 아까 제가 처음 봤을 때 280명이 안 됐던 것 같고 앵커가 얘기하고 한 1, 2분 있다가 300명을 딱 넘어섰었거든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500분 돌파하면 얘기해 주세요. 4분 남았어요. 네 분. 야. 아니 근데 독립 언론으로 계속해서 이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좀 큰 매체 네. 가서 나도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그게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게 저희가 출입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법원 취재가 좀 많이 힘듭니다. 내일도 그 법정 자리 맡으러 좀 빨리 가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후원 회원분들을 저희는 워처라고 부르는데 그 워처분들이 진짜 매주 이제 뉴스레터 보내면은 꼬박꼬박 열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게 진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입 기자 아니면 노트북도 피지 말라고 하던데. 그 얘기는 네, 없어요. 그래서 어떤 비표를- 판사들은 네네. 비표를 착용하지 않으면 노트북 열지 마라. 이거 난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예. 그게 서초동만 그렇고요. 네. 다른 서울 뭐 서부 북부를 가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단이 세게 지배하고 있는 데는 노트북 우리도 그때 기억나잖아요. 아니, 근데 이명선 기자 맞아요. 노트북 못 피게 해가지고 손 들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 못 하겠어요. 그때 그 판사가 출입 기자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아니 근데 그런 규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법원이나 검찰 기자단이 그걸 만드나 봐요. 그래갖고 기자단이 그런 사실상 기자단이 만들고 법원이 용인해 주는 형태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기자단의 결정을 함부로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그냥 기자단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만. 저 참고로 500명은 넘어섰습니다. 아유 오. 이게 뭐 할 일이죠. 할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코트워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정기 후원으로 도와주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아, 방금 말씀드린 게.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수가 많이 없으시. 이분들은 말수가 많으셔가지고. 저희는 계속 떠들어야지. 야 오늘 독한 기자 킨 7번째 방송인데 역대 최초로 2시간 가까이 했네요. 여태까지 기록 경신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어나요. 아니 하면 할수록 시간을 줄이기로 해놓고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이게. 아니 이제 아까 내가 준비한 걸 이제 뺐잖아요. 그죠? 그거 했으면 오늘 11시예요. 11시인데 아니 1시간 분량 뺐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할 거면서 내 걸 뺐다는 거. 한상진이 이렇게 말 길게 할 줄 알았으면 나도 할 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뭐 많이 아쉬울 텐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또 수요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고맙습니다.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